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무지성 매수세가 멈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대표입니다. 벌써 4월로 접어들면서 2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2분기에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이더리움의 ETF 승인, 홍콩의 ETF 승인, 금리 인하 사이클, 미국의 대선 일정까지 반감기를 떠나 수많은 호재들이 질비해 있고, 그에 따라 시장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제가 모든 계산법을 동원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결론은 이미 나왔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상승합니다. 바로 시장 흐름부터 체크를 해볼 건데요. 먼저 비트코인이 어제부터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약 1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락의 주된 원인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연되면서 위험 자산의 투심이 위축된 부분이 있죠. 경제 지표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현재 경제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내려야 되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원인의 경우 길어져 봐야 이번 주 금요일 날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되죠. 여기서 어느 정도는 고용지표가 둔화로 발표가 되어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채권 금리가 내려오게 되니까 둔화 여부에 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비트코인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이 자료 하나만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채권 금리 차트와는 완전한 커플링, 즉 반대로 움직이게 되죠.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서프라이즈급 발표만 아니라면 첫 금리 인하는 6월로 확정적으로 되는 거니까요. 무난하게 둔화로 발표된다면 10년물 채권 금리가 당연하게도 하락하면서 위험 자산은 투심이 증가하는 원리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채굴자들의 매도로 인한 매도 압력이 증가된 부분인데요. 사실 그들도 돈 벌려고 채굴하는 겁니다. 차익 실현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냥 원래 그런 겁니다. 여기 작성해드린 내용 체크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반감기가 임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감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일명 개미털기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그러나 지난 통계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반감기 때 950% 상승, 두 번째 반감기 때 40% 상승, 세 번째 반감기 때 100%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으로 시장의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즉 기관, 펀드들이 자유롭게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겁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1억 원 돌파,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각종 기관 혹은 펀드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듯 방금 말씀드린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시너지로 반영을 한다면 최소 4배에서 5배는 가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1억이라는 가격대에서 5% 혹은 10%만 뛰어도 비트코인의 가격대가 너무 커지긴 합니다. 정말 초긍정론자들은 비트코인을 원화 기준 10억까지도 내다보지만, 저의 데이터 분석을 말씀드리자면 3억에서 4억 원대까지는 가지 않겠나 하는 예상입니다. 원화 기준 3억에서 4억. 물론 지금도 꿈같은 얘기로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저의 근거 또한 튼튼하게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이 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반드시 영상 한 편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신다면 좋은 인사이트가 되실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ETF에 대한 수요가 위축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의 중요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 자, 2일 1일 어제죠. 아크인베스트에서 2분기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순유출세를 보여주게 됐는데요. 2일자 기준 1일 순유출 기준으로 보면 그레이스케일보다도 더 많은 유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ETF발 유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제가 또 지난 며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라면, 자, 유출세가 시작된 이후로 이렇게 재차 감소 추이를 보인다면 시장이 반등을 보였다는 겁니다. 즉 매도세가 줄어드는 게 보인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매수세가
따라 붙을 수 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 18일이죠. 18일부터 이렇게 유출세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154.3이라는 단위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표기가 됐다라는 거는 유출을 뜻하는 겁니다. 유출. 돈이 빠져나간 걸 뜻하고요. 여기서 보여주는 154.3이라는 수치는 달러 기준으로 1억 5,400만 달러 단위를 표시해 준 겁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2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자, 그렇게 아래로 추가적인 유출세 증가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25일 기점으로 여기 색상 단위가 검정색으로 변화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 ETF 현황 자료를 보는 이유는 단순히 지나간 자료를 읊어드린다는 뜻보다는요, 내가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근거로 작용시킬 수 있어야, 혹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야 좋은 데이터가 되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유출세가 감소하는 구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DCA로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매도세가 줄어드는 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상당히 직관적이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유출세가 감소세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유출세가 진행된 시점부터 점차 유출세가 감소된 시점이거든요. 이렇게 ETF 유출세가 감소하는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바로 단기 상승으로 변곡을 보여준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란에 사이트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한번 직접 들어가셔서 분석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차트를 통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저의 주관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 전에 차트를 봐야 하는 이유는 사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시장의 심리를 시각화하는 것이 바로 차트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 예측 가능성과 즉각적인 가격 피드백 제공은 차트 분석의 핵심적인 이점이죠. 수십억 대의 트레이더들은 혹은 투자자들은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차트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저의 관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63K 구간만 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라는 관점을 부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왜 중요한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자, 첫 번째로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일봉 차트 기준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선에서 이탈되지 않았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추세선은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격대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지지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가격을 쉽게 이탈시키지 않을 것이란 것이죠. 바로 두 번째 근거는 4시간 봉 차트에서의 200EMA 혹은 300EMA 이평선 분석입니다. 장기 이평선의 경우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뷰보다는 보통 긴 시간의 추세에 대한 그런 신뢰도를 얻기 위해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심리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평선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근본적인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빠질 수 없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지지와 저항의 영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저점 라인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얀색 선이 200EMA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 차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200EMA와 300EMA 사이에서 반등하는 구조가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해당 구간에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현재 여기 있는 63K 여기 있는 추세선하고요. 300EMA 이평선이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 가격대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22년에도 보시면 200EMA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탈이 나온 이후에는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받았던 것을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지표라는 거겠죠. 바로 세 번째 근거로는 CME 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ME 갭이란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일시 정지 후에 거래가 재개될 때 생기는 가격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말에 여기는 쉬는데 현물 시장은 24시간 동안 변동성이 생기잖아요. 주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동시호가에서 갭이 발생하면 시가에서 갭이 떠서 출발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 변동성은 선물 시장에서 즉시 반영이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말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갭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은 이 갭을 채우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갭을 왜 메울까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평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가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저항이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이평선이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투자자들이 주시하는 지표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여기 보이는 이 CME 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갭을 주시합니다. 그러다 보면 집단적 심리와 행동으로 인해서 실제 가격이 갭으로 회귀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기술적으로 갭을 메울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이 참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FVG라고 불리는 이제 불균형 구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시장은 당연히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가격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하자면 시장은 이 갭을 필링 이렇게 채우고 난 이후에는 다시 큰 추세를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큰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 또한 부여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전저점에 있는 63K를 이탈하지 않기만 하면 재차 반등으로 간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근거들이 중첩이 되는 자리라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는 자리이면서 심리가 변할 수 있는 자리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저의 여러 가지 관점 브리핑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 조금이나마 투자 인사이트에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최소한의 근거가 없다면 투자도 트레이딩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명확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계절로 비유한다면 봄과 여름은 기회의 계절, 가을은 수확의 계절, 겨울은 고난의 계절입니다. 저는 지금의 시장을 봄과 여름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온 정성을 다해 기준이 잡힌 DCA 전략을 펼쳐야 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DCA 투자라는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말하죠. 추세가 잡혀있거나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치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도 실수를 최소화시켜주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 될 겁니다. 정답이 없는 시장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투자 방법이 되겠는데요. 제가 DCA 관련 투자에 대한 저의 철학에 대해서는 따로 텔레그램을 통해 정리를 해두었으니까요. 텔레그램에서 DCA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현물 결제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훗날 아빠는 비트코인 안 사고 뭐 했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인사이트를 공유해볼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통해서 제가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 대표였습니다.